안녕하세요. 영화 오펜하이머를 기다리는 딩몬입니다. 지금부터 8월 14일의 딩몬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오늘은 곧 개봉하는 영화죠. 오펜하이머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펜하이머가 누구냐?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총책임지고 이끌었던 리더 겸 과학자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펜하이머는 핵폭탄의 아버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는 오펜하이머가 미국의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어떻게 맡게 되는지, 또 어떻게 성공을 해내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영화를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핵폭탄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펜하이머가 핵폭탄 개발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 계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들으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펜하이머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조금 더 친숙한 과학자기도 한데요. 오펜하이머보다는 한 22살 정도 많고 동시대에 활동한 천재 과학자들이며, 실제로 오펜하이머랑 아인슈타인은 꽤 가까운 사이였대요. 그런데 때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아인슈타인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 한 통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 편지 한 통 덕분에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아주 짜릿한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었죠. 과연 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듣게 되시는 이야기일 것 같네요. 바로 시작하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인슈타인의 편지에는 총 3가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자, 이 당시는 아직까지 핵폭탄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았고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았을 때라는 점 감안 한번 해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첫째, 핵분열 반응을 이용하면 핵폭탄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위력은 지금껏 보지 못한 극단적인 형태일 것이다. 둘째, 미국 정부는 하루빨리 최고의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연구개발팀을 구성해서 핵폭탄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이게 가장 소름돋는 내용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나치 독일 또한 핵폭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보다 핵폭탄 실험 및 개발에 앞서 있을 수 있다. 야, 상당히 충격적이죠? 여러분이 한번 루즈벨트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나한테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 핵폭탄이라는 것이 개발될 수가 있고, 또 나의 적군이 이것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 너무 무섭지 않았을까요?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편지의 내용을 실제로 한번 검증을 해보고 나서 핵폭탄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조직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었는데요. 그게 일명 맨하탄 프로젝트,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이 조직의 총책임자가 과학자 오펜하이머였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경고성 편지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오펜하이머의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도 없었을 수 있고, 또 당연하게도 미국이 제 시간에 핵무기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인슈타인의 편지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함께 알아봤다면요, 이것도 사실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왜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게 됐을까? 그 원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독일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인. 슈타인. 뭔가 독일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듣고 보니까. 원래 아인슈타인은 독일계 유대인이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독일에서 계속 살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한 1930년 즈음에 해가지고 독일을 떠나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왜 오게 되냐면 히틀러 때문이에요. 히틀러는 193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독일의 지도자 자리를 꿰차는데 성공을 하죠. 그러면서 나치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끓었잖아요. 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엄청 싫어하다 보니까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마저 못살게 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본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독일을 떠나서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39년 봄이었어요. 여러분 1939년 봄이면요.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기 한 4, 5개월 전밖에 안 되는 거의 전쟁 직전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그의 동료 과학자였던 헝가리 출신의 과학자 지라드라는 분이 이 핵폭탄, 핵무기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인슈타인한테 알려줬어요. 아인슈타인도 이 실험 결과를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진짜 무기화가 가능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빨리 경고성 편지를 보내준 거죠. 혹시라도 히틀러가 이걸 먼저 알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둘 다 천재 과학자인 동시에 핵폭탄이라는 정말 위험한 무기, 인류에게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에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명의 과학자가 없었다면 물론 핵무기가 없었어도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더 많은 희생을 치렀어야 했을 거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잘 안 알려진 사실인데요. 미국은 처음부터 일본의 핵무기를 떨어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 미국의 계획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처럼 일본한테 상륙작전을 하는 거였대요. 근데 만약에 진짜 상륙작전을 미국이 했다? 그러면 많은 희생을 치렀어야 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일본이 엄청나게 극우화된 사회였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통제를 하는. 그래서 심지어 일본 어린아이들한테도 무기를 주고 혹시라도 미군이 들어오면 뭔가 자살 공격 같은 걸 해라. 이런 끔찍한 내용을 지시하기도 했었던 정말 극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미국이 상륙작전을 했다면 정말 많은 수의 미군들이 희생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미국이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핵폭탄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한 발씩을 떨어뜨렸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미국의 승리로 완전히 끝났고요. 그런데 핵폭탄이 딱 떨어지고 나서 이 두 명의 과학자 있죠. 오펜하이머와 아인슈타인. 이 둘의 입장이 사뭇 달랐습니다. 아마 영화상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폭탄이 딱 떨어지고 나서 아인슈타인은 세계 정부를 구성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핵무기의 위력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무서운 무기가 있구나라는 거를 딱 알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의 세계 정부를 구성해야 될 때다라는 주장을 아인슈타인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정부,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펜하이머는 반대로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원자력 협의체, 그러니까 요즘에 왜 세계 식량기구 뭐 이런 것처럼 세계 원자력 기구 이런 거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펜하이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됐고요. 어쨌든 이 둘은 핵폭탄 이후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조금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핵무기라는 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됐을까요? 핵무기, 이거 다시 한번 쏘는 나라가 등장할까요? 때는 1945년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뜨리고 나서 이제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어떠한 국가도 핵무기를 사용한 적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소련이 중동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소련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련도 감히 이제 발사 버튼을 누르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핵무기 발사 버튼에 손을 올리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봐도 그게 좀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러시아, 핵무기가 있다 수준이 아니고요. 러시아는 뭐 전 세계 핵무기의 거의 절반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그동안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 놓은 나라 중에 하나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한테 핵무기 안 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못 쏘는 거죠. 한 발이라도 쏘면 국제사회에서 아예 제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못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과연 이 핵무기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 걸까? 이렇게 갖고 있어도 못 쏠 거. 그냥 다 같이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못 쏠 건데. 뭐 이런 이상주의적인 생각도 해보고요. 사실 정말 솔직하게는
우리나라도 핵무기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그렇게 관계가 좋지는 않잖아요. 좋을 때도 물론 있었지만 솔직히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도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관계가 틀어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핵무기를 들고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이 항상 얘기는 하죠. 북한이 한국 공격하면 우리도 엄청난 보복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맞고 나서 보복해주면 뭐합니까? 우리는 이미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미군 기지나 아니면 어디다가 숨겨놓은 다음에 꼭 핵무기를 우리 명의로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미국 핵폭탄을 한국에 배치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양한 역사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동맹의 힘이 잘 안 먹히는 전쟁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랑 폴란드도 비슷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폴란드가 먼저 나치 독일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사실 영국이랑 폴란드는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폴란드를 위해서 그 어떠한 군사적인 지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을 지키는 게 더 우선시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영국을 나빴다고 비난을 해야 하나?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국가로서는 당연히 내 나라의 이익이 우선시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전쟁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너무 다른 나라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순간이 오면 참 좋겠네요. 기술력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건 또 굉장히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영화 오펜하이머 여러분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실 역사를 주제로 한 영화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출연진들도 아주 상당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 한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후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고 싶네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